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 13개국 연구진은 전 세계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블랙홀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가상현실 기술이 초고속 5G 통신을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가상현실이 가져올 미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6조 5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성 질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방문 의료 활성화, 응급실 전담 인력 확대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블랙홀의 윤곽이 사상 처음으로 관측돼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블랙홀 연구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밝은 빛 가운데 검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 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이번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13개 기관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00여 명의 국제 공동 연구진이 블랙홀의 모습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내 연구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크기가 작은 천체가 은하 전체에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 크기가 작은 천체를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큰 망원경이 필수적입니다. 이 큰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경이 1m나 10m 이런 크기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의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을 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작은 천체이지만 이 블랙홀을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 미래 먹거리를 조망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4번째 순서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5G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VR 기기를 쓰자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고기대를 지나 바다거북과 헤엄도 치며 여름 휴가를 미리 즐겨봅니다. 고개를 돌리면 열리는 만화 속 세상. 평면으로만 접하던 웹툰도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3차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좀 스케일이 큰 장소에서 VR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은 물론 의료와 예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가상현실 기술. 하지만 자주 끊기는 화면과 낮은 해상도는 여전히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폭넓은 활용도에 비해 기술적인 아쉬움을 남겼던 VR도 세계 첫 5G를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LTE의 20배까지 빨라져 해상도가 높은 고용량의 VR 영상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도 수월해집니다.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VR 어지럼증이 체험자의 움직임과 VR 화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예요. 5G에서는 빠른 속도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정송함으로써 어지럼증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국내 VR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5조 7천억 원. 5G의 상용화로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개발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직원들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로봇 직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가 올해부터 인공지능 AI 기능을 갖춘 로봇에 재고 관리, 바닥 청소, 물품 하역 등을 맡긴다는 방침이라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선반을 찾아내는 로봇인 일명 보사노바는 최소 300개 매장에, 바닥 청소 로봇은 최소 1,500개 매장에 각각 배치됩니다. 트럭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분류하는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로봇도 기존 1,200대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로봇 직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린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가 강화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뇨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 한 달에 2-3번씩 진료와 상담을 받는 환자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걷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혈당 수치가 식사하고 나서 1시간 후가 제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동네 의원이 주치의처럼 집중 관리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료나 약물 치료 외에 정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생활 수칙도 알려줘 반응이 좋습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증인데도 대형 병원으로 간 환자는 동네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 기능별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에 적합하게 진료를 한 경우에는 수가를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운영을 하고. 이번 환자는 입원 때부터 퇴원한 뒤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환자 지원팀이 맞춤형 계획을 세워 단계별 지원을 하고 퇴원 후엔 지역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 외래 본인 부담 수준은 기존 21에서 42%에서 5에서 20%로 조사나 미수가는 1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의 보험 적용 횟수도 2-3회 추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넓힙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73세인 건강 수명이 오는 2023년에는 75세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현재 65살에서 70살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번 주 금요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서와 경북 북부 일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6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서쪽 일부 지방은 대기 정체로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4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인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4월에 내린 눈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간은 다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관령 도로가 하루 만에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와 도로, 건물을 장식한 하얀 눈은 계절을 봄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리는 듯합니다. 대관령에 쌓인 눈은 23.8cm, 1998년 4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태백 지역도 지난 겨울보다 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인 봄눈에 놀란 주민은 지붕에 쌓인 눈을 퍼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에 쏟아진 기습적인 4월 폭설로 도로 통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층 한기가 예년보다 강한 상태에서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됐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밤사이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산림과 낙엽, 건조한 대지를 눈이 축축이 적셔줬기 때문입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이 4월 초보다 70에서 80%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대구와 광주의 국책연구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치매 예방과 극복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뇌연구원의 첫 협력연구단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을 전폭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고령 한국인 표준 뇌 지도를 만들고 치매 예측 기술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신대 한의대학도 향후에는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요 연구 교육기관들이 전부 다 총망라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광주를 중심으로 이 치매의 원천 기술들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단은 앞으로 9년 동안 해마다 18억 원씩을 들여 치매 병인 규명과 조기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등을 하게 됩니다. 이미 10,000명에게서 얻은 치매 관련 생체의료 빅데이터 자료는 유전학적 배경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공동연구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연구소나 대학에서도 아직까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역시 이제는 혼자 잘하는 연구자보다 함께 잘하는 연구자가 필요한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와 연계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뇌연구원과 같이 해서 우리 조선대학교에서 치매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걸리는 치매. 달구벌과 빛고울 국책연구기관의 협업이 국가적 재앙마저 우려되는 치매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우리나라의 500만 과학기술인과 604개의 학회나 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과학기술단체를 육성하거나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내년 3월부터 3년간 과총을 이끌 20대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오늘 오넷의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 주요 인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주민피플 시간에는 한국과총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유일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